예,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념적용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을 맺질 못하고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자세에 대한 마하시 사야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물질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네 가지와 또 생겨남이라고 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이 물질을 볼 때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라질 때 사라지는 원인이 있고 사라짐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네 가지와 생겨남이라는 한 가지, 이러한 생겨남의 법 5가지를 관찰하고 보면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가 된다고 마하시 사야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할 때 그 몸에서 무슨 원인으로 일어나나, 그리고 실제로 그 일어나는 모습, 그걸 보면은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가 된다는 겁니다. 또 물질을 사라지게 하는 원인 네 가지와 사라짐이라는 한 가지, 이러한 사라짐의 법 5가지를 관찰하고 보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가 된다고 마하시 사야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생겨나게 하는 원인 네 가지는 무명, 가래, 업, 먹는 음식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다르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빠띠사미다 마카나 이런 데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옥에서도 다르게 좀 이야기하고요. 뭐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남은 물질이 계속해서 새로 생겨남이라고, 물질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는 그것을 또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사라지게 하는 원인 네 가지는 무명, 가래, 업, 먹는 음식, 그로 인한 것이 이제 없어지면 또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짐은 물질에 생겨나서는 사라지는 게 없어지고 소멸해가는 변하는 것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레아타 스님은 레아타 스님이 말씀하시는 건 빠띠삼비다 마카에도 나오고 파옥 수행에서 수행할 때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 원인이라는 건 이 생이 아닌 과거 생의 원인을 우리가 먼 원인을 하는데, 먼 원인들을 확정하기 위해 연기를 식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연기 수행이 있습니다. 연기 수행은 현재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이 왜 있는지, 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지, 또 과거에 어떤 업이 일으키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보는 게 연기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철저하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나, 과거 생의 원인으로 일어난지 현재 생의 원인으로 일어난지, 그걸 이제 철저히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 이런 건 이제 끼어들 텀이 없죠. 그래서 이제 과거 생의 원인을 보면 과거 생의 무명, 가래, 취착, 의도, 그러니까 의도에서 일어나는 의도적 형성, 그러니까 행이라 그러죠. 행. 그러니까 무명, 가래, 취착, 행, 그리고 업. 요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이제 이 물질 정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보로 오치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은 무명, 가래, 취착, 행,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다르죠. 마하시 사야도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또한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원인과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나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짐, 그것이 이제 수행을 하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또 원인이 작용하는 게 또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과보로 일어나는 오치온들은 일어나자마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념적용에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움켜쥐지 않는다. 움켜쥐지 않고
독립적으로 머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념청이 그렇게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고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지낸다 하는 것은 그의 그 네 가지 이제 수행을 해서 네 가지 도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도의 지혜가 네 가지 도의 지혜가 모든 번뇌들을 소멸시켜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념청에서 부처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안에 과정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거시적인 어떤 관찰,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의식으로 보는 것과 그것들이 이제 깊어지면서 삼매를 얻고 미세하게 보면서 어떤 도과에 들게 되면은 번뇌가 다 없어져서 마지막에는 어떤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지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신념처 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세 번째 이제 주제로서 분명하게 알아차림의 그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문을 보면 다시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 밖으로 안팎으로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그 다음에 몸이 있구나 하는 알아차림을 확립할 때까지 분명한 알과 마음챙김을 확립한다. 그래서 어떤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지내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하나의 주제마다 요 뒷부분이 다 이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하시 사야도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모든 어떤 행위들을 할 때 분명히 알면서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알아야 될 모든 걸 완전하게 아는 것은 다음에 네 가지가 충족되면은 완전히 안다는 겁니다. 첫 번이 이제 이익에 맞게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익에 맞게 자기 손해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이익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뭔가 적당하지 않은 건 안 되죠. 적당함. 적당하게 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관찰의 영역이 이제 그 바르게, 알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취한다는 겁니다. 알아차림, 관찰, 마음 챙김처럼. 그 다음에 이제 미혹함이 없는 바른함.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리석고 잘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바른함. 요 네 가지를 갖출 때 올바르게 바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익이 있는 바른 알면 우리가 이제 절에 있는 탑에 참배하러 가는 것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는 바른함이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 절에 갈 때도 막 사람들이 너무 복잡할 때 이럴 때 가는 건 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피해서 가는 것은 또 적당한 바른 알미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의 바른 알면 마음 챙김의 확립을 끊임없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영역 바른 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 현재 집중 이걸 계속하는 것이 바른 영역이 바른 알미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이 바른 알, 그러니까 마음 챙김, 현재 집중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 매우 예리하게 힘이 구족되었을 때 미혹 없는 바른 알미라는 미혹하지 않은 지혜가 저절로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은 영역 바른 암이고 그 영역 바른 암을 통해서 이제 전혀 미혹함이 없는 바른 암이 생겨난다. 그래서 미혹하지 않은 바른 암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제 분명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 등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가는 것 등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중생이나 나라는 것은 없다. 순간도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보면 그냥 이대로 쭉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멸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질과 정신이. 우리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항상하지 않는 법들일 뿐이다. 무상한 법이죠. 가려고 함이나 감등도 법들의 현상일 뿐이다 라고 미혹 없이 분명하게 결정하는 그런 알매 지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법들의 현상인 겁니다. 그 법은 물질과 정신법의 현상입니다. 이런 알매 지혜를 미혹 없는 바른 알미라고 한다. 이 미혹 없는 바른 알은 관찰하는 것인 영력 바른 암, 그러니까 마음 챙김하는 그런 영력 바른 암 없이 따로 생겨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할 때 이래 미혹 없는 바른 알미 생겨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다른 행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 두 가지만 수행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직접 설명해 놓았다. 고개 숙여봄, 고개 들어봄, 뒤돌아봄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고 너저분해지겠죠. 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관찰해야 된다. 여기서 언급된 것만 고려하고 나머지는 뭐 다르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했을 뿐이죠.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명상 주제가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혐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호흡, 두 번째가 4가지 자세,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든지 분명하게 알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이제 몸이 32가지 그 어떤 부정한 거,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념적ing의 그 부처님 말씀을 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피부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손톱발톱, 이빨, 살갗, 피부, 그 다음에 근육, 인대,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속의 음식들, 똥, 담접, 요 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가지입니다, 사실은. 대념청행에서는 31가지고, 그 다음에 빠띠삼비다 마가나 주석서, 청정돈 주석서에는 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2가지를 하는데, 사실 대념청행에서는 뇌가 빠져 있습니다. 뭐 뇌는 제가 볼 땐 다른 부분에 다 속하기 때문에 빠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담접, 점막액, 그 다음에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고. 비구들이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자루에, 그러니까 자루 속에 여러 가지 곡물, 즉 밥뼈, 보리, 녹두, 완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 같다. 자루를 풀고 난다. 이것은 밥뼈,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완두,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 하고 아는 것처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이 자루편 다 보듯이 보통 사람도 우리 몸을 해체하지 않고 안에 거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구는 뭐 또는 들어서 알 수도 있겠죠. 어떤 뭐 해부도 같은 걸 보아서도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피부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쭉 해서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쭉 뭐 밖으로 일어난 현상, 사라지는
그 다음에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지내고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수행 주제입니다. 근데 파옥사여도께서는 이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래 쭉 해서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요것에 대해서 파옥사여도가 어떤 의견을 냈냐면 이 머리털, 몸털 해가 32가지죠. 31가지 내지는 32가지 등으로 관찰하는 이 근접산매. 사실은 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자기 몸을 사실은 내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 있는 것을 보려면은 산매를 얻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산매를 얻어서 그 산매의 마음으로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그런 산매의 마음들을 다시 관찰해서 머리털, 몸털 등의 그런 물질 대상과 함께 그 관찰하는 산매의 마음도 생멸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시사야도의 주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31가지 그것들이 그것과 함께 그걸 또 보고 있는 그 어떤 산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생멸, 그러니까 둘 다 생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하시사야도는 위파사나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생멸하는 것들을 계속 볼 때 관찰하는 그 물질 대상에 대해서 또 관찰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떤 물질 대상과 그걸 관찰하는 마음도 그런데도 가래와 사견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시사야도께서는 이 31가지 부분 또는 32가지 부분을 보려면은 산매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산매를 통해서 보는 그 물질과 또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면 가래와 사견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아타 스님은 사람들은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으로뿐만 아니라 밖에, 그러니까 자기 몸뿐만 아니라 밖의 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다. 이런 애착 때문에 결혼을 했고 또 서로에게 많은 애착을 가진다. 그래서 안으로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식별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32상을 수행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일단은 이제 아나파나사티, 그러니까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사선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길면 긴 대로 알고 짧으면 짧은 대로 알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세한 호흡, 이때했을 때 미세한 호흡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니미따라는 표상이 생깁니다. 그럼 니미따를 또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이 표상이 이제 닮은 표상까지 됩니다. 처음에 익힌 표상에서 이제 닮은 표상으로 가게 되고 그 표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 표상에 저절로 이래 집중하는 그런 강력한 집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서 초선, 2선, 3선, 4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선정까지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나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10가지 가시나에 대해서 이제 또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정에 굉장히 자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32상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선정에서 나와서 32상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것들이 그냥 선명하게 이래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의 눈을 보이게 되면 그것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32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 이런 우리가 이제 샴푸로 잘 감은 부드러운 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30 이상을 해보면은 어떤 뭐 큰 기둥 같은 이 뭐 이런 굵직한 그런 것들이 이 저 머리 피부에 팍 박혀 있는 그런 거로 보여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래 느껴집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 단단한 어떤 기둥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피부하면 뭐 쭈글쭈글합니다. 굉장히. 우리 현배경으로, 우리 돋보기로 보면 쭈글쭈글하듯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쭈글쭈글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떤 이제 내장도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떤 뭐 광고나 또 우리의 생각을 했던 그거 가지고는 다른 실제적인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그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하기 전에 그 오래 전에도 청정도론을 통해서 이 저 30 이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는 뭐 의사기 때문에 이 해부를 해봤고 또 그런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32가지를 이렇게 계속 이제 외우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그것만 해도 굉장히 그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이성의 신체에 대해서 좀 탐욕이나 그런 그 좋게 보는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이 효능이 있구나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또 30 이상을 실제로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더 확인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30 이상 할 때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뭐 사람이든 개든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보게 하면 내가 내 몸을 볼 때 32가지 30 이상을 봤듯이 다른 존재에서도 그대로 이래 보입니다. 보이고, 그런 수행을 한창 많이 할 때는 길거리 갈 때 이래 사람을 보면 뼈 무더기로 이래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TV 틀어가지고 뭐 아름다운 연예인이 나와도 그 안에 있는 뭐 이런 내부가 막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성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이 이성에 대한 몸에 대해서 뭐 이런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건 이제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30 이상도 그 우리 몸이 실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걸 알므로 해서 우리의 어떤 애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수행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32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또 보면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게 이 사념체가 보면 어떤 점점 이래 좀 이 본질적으로 가는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주제는 4가지 근본 물질 4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그냥 이제 이 거시적으로 보면 32가지로 되어 있지만 또 미시적으로 보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원문을 다시 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떤 다음 길 내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하는 지수합분.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쭉 해서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주제도 충분히 하면은 다 어떤 경지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어떻게 이제 해설을 하시냐면 머리털부터 뇌까지 우리가 그 32가지 부분에서 머리털부터 뇌까지 20개는 딱딱하고 거침이 두드러진 현재하기 때문에 땅 요소로 한다.
사실은 이제 자세히 알고 보면은 이 땅이 따로 존재하고 물이 따로 존재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하지 못하고 덩어리로, 깔라빠라는 덩어리로 존재하는데 그게 다 섞여 있지만은 요 지금 머리털에서 뇌까지 20개는 이 땅 성분이 두드러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적으로 땅 성분이 두드러진 요소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땅이 제일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담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줌까지 12가지는 흐르고 결합하는 것이 현재하기 때문에 그런 물의 요소가 두드러진 요소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물 요소로 한다. 그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2가지는 땅하고 물이고, 그 다음에 불하고 바람은 그 32가지에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 성분을 보면, 불 요소를 보면 우리가 열이 이제 몸이 아파서 열 나면 열 감기나 이런 거 들리면 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불 요소입니다. 불의 요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들면 늙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제 늙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불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막 더워지면 또 몸에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날씨로 인한 또 열 성분. 그 다음에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도 불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이 불의 기운이 현재하기 때문에 불의 요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람이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터림할 때 이 배 속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람, 또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있겠죠. 바깥으로 나오는 바람. 그 다음에 이제 배 안에 있는 창자 말고 창자 밖이지만 배 안에 있는 바람, 창자 속에 있는 바람, 또 여러 신체에 막 이래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바람, 그 다음에 들숨날숨이라는 바람. 그래서 요 6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바람 요소로 해서 전부 다가 42가지가 되겠죠. 그 30 이상 32가지 부분에 요 4가지, 6가지 합치면 42가지입니다. 머리털을 시작으로 들숨날숨을 끝으로 하는 이 42가지 무더기를 관찰하면서 요거를 이제 관찰하면서 이 건접삼매를 구족한 사마타 수행자에게는 바로 그 삼매의 마음을 또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 등의 물질 대상과 함께 그 삼매 마음의 생겨남과 사라짐, 생멸을 분명히 알고 보고 생멸의 지혜 등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난 뒤에 또 그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의 경우는 분명하게 닿고 접촉하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하는 그런 마음 챙김을 통해 이제 요소 4가지의 특성,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이 철저히 한 데서는 이제 특성이 뭐며, 기능이 뭐며, 나타남이 뭐며, 건접 원인 뭐 이런 걸 항상 합니다. 그걸 통해서 분명히 구분하여 알게 되면 이제 닿아서 하는 것, 마음 챙겨서 하는 것과 함께 그 네 요소들의 생겨남과 사라짐도 분명하게 알고 보아 생멸의 지혜 등이 생겨난다 하고 파국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석서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석서에는 백정이 소를 키울 때도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도 끌고 온 뒤에 묶어서 둘 때도 또 잡을 때도 잡혀 죽은 것을 볼 때도 그것을 베어서 부분마다 나누지 않고는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뼈로부터 살을 발라내어 앉아 있을 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고기라는 인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범부일 때는 이 몸을 채진 대로 놓여진 대로 덩어리를 분해해서 요소별로 따로따로 반조하지 않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중생이라거나 사람이라거나 인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요소별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대를 파악하여 자신의 몸에서나 남의 몸에서나 때로는 자신의 몸에서 때로는 남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대 요소 이제 수행은 이제 제가 이래 4대 요소 수행을 할 때는 이제 4대 요소 수행은 물질 이제 크게 말하면 물질 수행인데 물질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4대를 관찰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대 요소 수행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이제 선정을 얻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선정을 얻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 선정을 왜냐하면 4대 요소라는 거는 궁극적인 물질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얻고 해야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선정을 얻지 않고 하게 되면 이 4대 요소 수행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경우는 이제 선정을 먼저 얻고 4대 요소 수행을 했습니다. 4대 요소는 지수화풍인데 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물질은 이 속성입니다. 속성 사실은.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는 6가지 속성이 있으면 땅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단함이 있으면 그 단단함이 땅이기 때문에 단단함이 있는 곳은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침, 그 다음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요 속성이 있으면은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이 또 많이 모이면 뭐 형태 눈에도 보일 수 있겠죠. 어떤 질량도 가지고. 그래서 이 속성을 이제 보는데 이제 선정을 먼저 수행하고 속성을 땅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6가지고 그다음 이제 물인 경우는 흐름과 응집입니다. 뭔가 이렇게 딱 고정된 상태로 있는 건 물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런 밀가루가 그냥 있으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들어가면 뭉쳐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응집이 있으면 그 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과 응집을 물의 요소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은 따뜻함과 차가움. 우리는 이 세상에는 뜨겁고 차가운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의 요소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바람은 밈하고 지탱.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이거는 바람의 요소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이 밈들이 여기서 이런 밈들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지탱이 가능하지 그 밈이 균형을 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밈과 지탱 요것이 이제 바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래 이제 찾는데 선정을 얻고 지혜의 눈이 열리면은 단단함하면 그쪽으로 탁탁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찾고 그것이 그걸 보는 게 무르익어지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부드러움하면 몸에서 그 부드러운 게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 될 때 이제 깔라빠라는 물질들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8가지 물질이 하나의 그 덩어리를 구성하는데 그걸 깔라빠라는데 이제 깔라빠를 찾고 깔라빠를 찾으려면은 물질이 이래 따로따로 떨어진 게 이제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게 4대 요소 수행할 때는 처음에는 30 이상을 이래 보면서 4대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빛덩어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빛덩어리 속에서 그 4대 요소를 찾고 그러다가 그것이 생생해지고 분명해지면 이제 깔라빠를 이제 보게 되고 깔라빠 속에 있는 각각의 이제 지수화풍들을 찾는 그런 게 이제 이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공동묘제의 관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심념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로 돼 있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제 30 이상의 좀 어떤 혐오의 대상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가지 공동묘제의 관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 부정관의 일종이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되는 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쭉 끝까지. 그러니까 요 자체는 요것이 하나의 수행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무리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라붙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쭉 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주제죠.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사체가, 이제 우리 몸이 그런 과정을 밟는다는 겁니다. 사체가 해골이 돼요. 해골은 다 뜯어먹었으니까 해골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살과 어떤 살은 조금 붙어 있고 피도 붙어 있고 힘줄에 의해서 이 해골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해골이 되어 이제 살은 없어지고 아직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에 엮여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돼 서로 이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백골이 되어 뼈들이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뼈들이 막 이래 이제 흩어진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백골이 되어 뼈가 하얗게 변하여 조개 껍질 색깔처럼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백골이 되어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서 나도 그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수행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여섯 문에서 아니비설 신이겠죠. 여섯 문에서 물질과 정신이 생겨날 때마다 그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마음 챙기는 수행자는 바로 그렇게 관찰하고 마음 챙기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이 방금 말한 9가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수행하는 그렇게 드러나게 된 바로 그 자신의 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실제로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체처럼 검푸른 시체처럼 드러난 자신의 몸이 사라져가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경험하고 아는 바로 그것이 위파사나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관찰할 때 검푸른 시체와 같이 되어 드러나는 이 대상이 비록 실제로 생멸하는 파라마타, 실제 성품으로서 진짜 물질은 아니지만 그 명칭 빤야띠나 공간 빤야띠, 이제 명칭이라는 것, 또 공간, 이런 것들은 그냥 실제하는 건 아닙니다. 등처럼 그것이 의지하는 그 형체나 모습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마음 챙기는 수행자에게 실제로 생멸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생멸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또한 드러나는 형체나 모습을 알고 보고 있는 마음의식, 즉 마음은 실제하는 파라마타, 실제법이다. 수행자는 그 마음까지도 생멸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여 보게 된다. 그러니까 마이사이토는 항상 그 대상인 물질도 생멸하고 그걸 보는 마음도 생멸하고 보게 된 그걸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 드러나는 그 물질을 형체나 모습과 함께 보고 있는 마음의식, 즉 마음의 생겨남과 사라짐을 관찰하여 아는 바로 그것이 묘지의 장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주석서에 보면 이와 같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부풀어 오른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몸에서나 남의 몸에서, 때로는 자신의 몸에서 때로는 남의 몸에서 관찰하여 머문다는 말이다. 이제 실제로 요즘은 이렇게
그 사체가 다른 사람에 노출되지 않게 뭐 영안실이나 다 이런 보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묘지 관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서서히 이제 변해가는 이 9가지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행했던 걸 지금은 수행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파욱센터에서는 요것을 하나의 어떤 수행 주제로 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거를 이제 수행 주제로 하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봤던 사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가족이든, 또 저 같은 경우는 의사할 때 교통사고로 이래 이제 이 응급실에 온 사체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자기가 살아오면서 본 그 사체를 이래 보면서 어떤 이제 초선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선정을 얻게 되는데 초선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초선을 얻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사체를 가지고 이래 이제 집중하는, 마음 챙김하는, 집중하게 되면 그 집중을 통해서 선정을 얻는데, 제가 볼 때는 요 9가지 묘지 관찰을 오늘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그 사체를 이래 보면서 이제 초선정에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 대념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